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시장 마감 시황하고 나서 이제 올려드렸던 저희 실전반에서 올려드린 텔레그램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가 너무 안 좋죠.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삼성전자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저의 의견과 또 우리 증권가에서 보는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거 하나증권에서 나온 내용을 요거는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좀 했습니다. 앞에 좀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좀 이렇게 발췌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는 이제 뭐 지금 증시 하락 원인, 증시가 왜 지금 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실적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가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인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이 아시다시피 좀 안 좋게 나왔죠. 하이닉스 뭐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그렇게 전망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나마 하이닉스인 거지 막 하이닉스가 앞으로 엄청 좋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나마 삼성보다 낫다 이거지. 그래서 2024년도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8월 말 기준으로는 277조 원이었었는데 11월 들어서 259조 원으로 한 10% 좀 안 되게 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처음에 전망했을 때는 이 정도는 나오겠다 싶었는데 막상 3분기 실적을 나오니까 예상치를 하회한 기업들이 제법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망치를 다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3분기가 좀 못 나오니까 4분기도 별로겠다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 중요한 건데요. 내년 추정치도 같은 기간 동안 344조 원에서 319조 원으로 역시 한 10% 정도가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래서 눈높이가 낮아진다고 표현하거든요. 눈높이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라서 지금은 기대감이 엄청 컸다가 막상 3분기 실적 보니까 아이고 실망스럽네 그렇지만 막상 4분기 갔을 때는 눈높이가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돼서 그때 실적이 못 나오더라도 또 의외로 또 시장이 납득하고 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문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 게 참 정상인 건데 요즘 시장 보면 뭐 맨날 테마주만 가니까 뭐 가치 투자, 이 우량주 투자가 맞는 건가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량한 기업이나 낙폭과대주는 사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배당도 준다? 그런 기업이라면 이번에 배당 받으면서 장투 들어가기에는 지금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테마주처럼 뭐 당장 오늘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사시는 분들께는 지금이 오히려 미국장보다 저는 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미국 얘기 나오죠. S&P 500 지수의 경우는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8월 달에 2조 2,180억 달러에서 11월 현재 2조 2,450억 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됐대요. 와, 괜찮죠? S&P 500 지수의 경우는 예상 순이익이 우리보다 높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업이익 추정치라는 걸 가지고 판단했고 걔네는 예상 순이익이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보는 그 지표는 좀 다릅니다. 얘네는 순이익이고 우린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교는 다르지만 어쨌든 얘네는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떨어졌다. 이게 가장 시장 하락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2025년 코스피의 이익 증가 여부를 떠나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국면에서 본격적인 지수 반전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멈춘 이후에 나타날 것을 판단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멈췄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 브레이크가 잡힌 다음에야 올라갈 거다라고 시장을 예상하는 거예요. 이 하나증권에서는. 그래서 자, 코스피 이익 추정치와 연관성 논부 지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지표는 11월 국내 수출 증가율을 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내수에서 뭐가 다 되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 내수 다 망했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매월 1일 날에 그 전달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수출 증가율은 12월 1일 날에 나와요. 그리고 이게 한 달에 3번 나오거든요. 10일 단위로 나옵니다.
10일까지 해서 11일 날 나오고 20일까지 해서 21일 날 나오고 월말까지 해서 다음 달 1일에 나와요. 그래서 총 한 달에 3번 나오는 이 수출입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발표 예정인 지표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10월달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수출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월달 지표에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와야 우리 시장이 빨리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봐야 되는 거는 11월 달에 미국의 지표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올 예정인데, 이게 12월 3일 날 나올 예정이고요. 지난달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46.5포인트가 나왔대요. 46.5. 그래서 이거보다 뭐 높게 나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50 아래쪽에 있다는 거는 제조업이 그렇게 평균보다 좋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고, 50보다 높은 수치가 좋은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 우리나라 수출 지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다음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실적들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국내 수출과 미국 제조업 체감 경기의 반전 확인 필요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12월 1일, 12월 3일 날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지표 나오는 거 보면서 바로바로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메리츠와 신영증권에서 나온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그 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아직 우리 시장이 바닥이 아니래요. 그러면 언제가 바닥이야? 자, 여기서는 아직 패닉셀, 매도의 정점, 바닥 징후가 보이지 않는데요. 더 빠진다는 거거든요. 자,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판 공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얘가 보통 28에서 한 35 정도가 됐을 때 우리 증시 바닥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8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28에서 35까지, 이 변동성 지수는 잠시 후에 제가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지수랑 반대로 가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28에서 35에서 우리 증시가 딱 그 저점이 나왔대요. 근데 지금 2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초급락장일 때는 변동성 지수가 원래 28에서 35 정도 가면은 좀 많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8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을 했었고요. 지난 8월 달 급락장 아시죠? 8월 초에. 그때 그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빠졌을 때, 그때가 좀 평소보다 되게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시절에 변동성 지수가 70까지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가 막 폭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정말 역대급이었었죠. 그때 71.75까지 올라가면서 이 몇 안 되는 예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여기서 바닥이 나왔었던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은 저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 좀만 더 가면 바닥이니까, 그죠? 이것만 견디면 또 좋은 장 오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또 다른 내용으로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여러 분석 도구를 살펴보면 침체 구간이 아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총이 큰 삼성전자로 인해서 현재 착시 현상으로 지수가 많이 내린 것 같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아직도 저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구성 종목들은 아직 밸류에이션이 높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에 삼성전자가 우리 증시 하락의 원인이죠. 빠지게 된. 그런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수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미쳤어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 계속 평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400원을 기준으로 그 근처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매도가 하기 시작하고 1,400원 넘어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판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언제까지 팔 것이냐, 그게 포인트거든요. 자, 과거에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42%까지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2008년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한 하락장이었잖아요. 정말 미친 듯한 하락장이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외국인들은 50% 정도가 삼성전자 매도의 어떤 그 마지노선이었대요. 아무리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아도 50%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거기가 바닥이라서 이제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몇 %냐? 지금은 52% 정도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흐름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한 2% 정도는 더 물량을 쏟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2%의 물량이 뭐 하루에 나올지 이틀에 나올지 3일에 나올지 그건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좀 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정리 좀 해드렸어요. 여기 이제 변동성 지수에 대한 것들, 요거를 차트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요게 우리 변동성 지수 차트예요. 키움증권으로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과거에 요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미친 듯하게 올랐었고, 최근에 8월 달에 정말 몇 년 만에 한번 충격적인 장이 왔었고요.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아까 28에서 35라고 하는 거는 대충 이제 요길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요 정도 범위 내에서는 하락이 끝났다는 거예요. 얘가 이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이 정도까지 가면은 대부분 바닥이 나왔다. 2022년도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거기까지 가진 않았었고, 23년도는 장이 잠시나마 반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8월달에 급락자 한번 맞고, 지금 한 번, 두 번 진입하고 이제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요때, 이게 코로나 때,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2009년도 이전에는 없어요. 그때는 이 지수가 없었기 때문에 리먼 이후에 만들어진 지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한번 충격적인 하락장, 2020년도에 코로나 때, 그리고 2024년도 8월 달에 한번. 나머지는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그래도 굉장한 하락장들이 있어갖고, 그때마다 주식을 바닥에서 샀던 사람들은 뭐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큰 돈을 벌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변동성 지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 코스피가 바닥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사용하던 지표로 한번 삼성전자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자, 근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지난 8월달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코스피는. 그리고 작년 10월달 아시죠? 작년 10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작년 10월달에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 폭락했던, 그때보다도 코스피는 높아요. 그리고 2022년도 10월달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금리 인상. 그래서 항상 이 10월달마다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11월달에 사고가 터지게 된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었을 때보다 지금은 이 코스피 지수가 높아요. 자,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죠?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올해 8월 때보다 낮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때보다도 낮고요. 이스라엘 전쟁 때보다 더 빠졌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보다도 더 빠졌어요. 삼성전자 지금 5만 원 아슬아슬하죠? 코로나 때 얼마까지 빠졌죠? 코로나 때가 여긴데 한 4만 원대 초중반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얼마 안 남았다 하기엔 좀 많이 남았구나. 아무튼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보다 얘가 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잖아요. 얘 때문에 이제 빠지고 있는 건데, 얘를 빼고 나머지 코스피는 현재 여기잖아요. 얘가 이만큼 내려왔으면 바닥이다 그러겠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아직도 코스피는 비싸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쳤을 때 제가 사용하는 침체 구간을 보는 지표로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신호가 나오거든요. 이 신호 때마다 사면 먹습니다. 벌어요. 뭐 사면 되냐면 삼성전자 사면 돼요. 이 신호 때마다 사면 벌거든요. 제 동그라미 친 구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바닥 신호들 침체 구간이 나오는 자리들이에요. 물론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오는 자리들이에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시장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대응 전략들을 세워드리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트럼프 테마주들이 잘 가니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관련주를 매매를 하자, 그렇게 저희는 실전발에서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낙폭거대주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이 시장이 좋아졌을 때를 대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은 시장이 좋아지건 나빠지던 간에 당장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를 보셔야 되니까 트럼프 관련주를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이 날아갔어요. 이번에 뭐 인공위성 발사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오늘 22%, 그리고 로켓랩 같은 경우는 지금 4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서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순환이 돌고 있는 상태라서 미국도 혼란스럽게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현재 증시가 더 내려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마무리입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항상 우리 증시가 바닥일 때 우리는 왜 이게 이렇게 빠졌으며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때 어디가 저점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코로나 때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닥을 쳤을 때, 그때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우리 증시가 1439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난리가 났어요. 진짜 우리나라 망했나?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반등을 시기 한번 했어요. 3월 말에.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증시 살아났으니까 이제부터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 뒤로 삼성전자 엄청 많이 올랐죠? 저는 이런 바닥 지표들이 있으니까 지표를 보고 좀 신뢰를 갖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시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런 하락은, 역대급 하락은 한 번에 올라오지 않고 쌍바닥을 만들고 갈 것이다.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데이터들과 그런 분석으로 시장에 살아났다고 분석을 했고,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지금이랑 지금처럼 언론들이 뭐 더 내려간다, 더 빠진다, 아직 바닥 아니다, 시간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다렸던 거죠.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상승장을 놓치고 나서 한참 뒤에서야 내가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뒤늦게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장기 하락하는데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계속 저도 찾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 계속 새로운 소식들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봐도 아직 증시는 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자세하게 바닥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을 해주고 누구나 저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시장은 언제나 다수의 생각대로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증시에 대해서 지금 막 실망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 흐름도 끝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올라갈 텐데,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 주시고, 올 연말 지금 11월하고 12월 사이에 시장은 되돌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과거 항상 그래왔거든요. 항상 11, 12월 달에 연말 랠리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요 시기만,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좀 혼란스러운 그 시기니까 이것만 잘 이겨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매매하지 않고 그냥 시황만 체크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이 괜찮은 기업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